모두를 위한 경제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돈 버는 정보센터. 오늘도 경쾌한 삐지와 함께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돈버맨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돈버맨 권혁중입니다. 네. 다른 데서는 돈버맨 이런 거 안 하시죠? 그렇죠. 정보맨 이런 얘기합니다. 원래가 여의도 정보맨이신데 네.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하는 이 돈 버는 정보센터에서만큼은 돈버맨으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요. 내일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해요. 네. 소액 생계비 대출 이게 뭔가요? 일단 소액 생계비 대출은요. 저진영 취약계층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불법 사기용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걸 막고자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마련한 이제는 생계형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취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소액 그 생계비 대출의 취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취지를 모르고 들으시면요 고구마 한 10개 먹은 느낌이에요. 답답하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왜 이걸 만들었는데 취지를 좀 알면은 어차피 나랑 상관없구나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취지를 모르고 들으면 고구마 10개 먹은 거죠. 그래서 일단 취지는 말 그대로 이제 내구재 대출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대출이 뭐냐면 내가 나를 구제한다. 그러니까 사실 전 용어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불법 사금융인데 채권인데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는 불법 하시는 분들이 핸드폰 개통해라. 예. 그리고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에 핸드폰을 다시 돌려줍니다. 네. 그러면 그 폰이 이제는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는 그 대신 돈을 그렇죠. 돈을 받는 거예요? 거죠. 예, 대출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칭 내구재 대출이라고 그래요. 내구재 대출.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왜 구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속칭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급하면.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불법 사금으로 빠지지 않도록 말 그대로 이제는 정부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긴급하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그래서 원래 언론에 알려진 게 긴급 생계비 대출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름이 이제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 긴급 생계비 대출이면 예전에 알려주셨던 그거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바뀌었고, 예. 근데 이제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아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는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얘기 들어보면은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방송 보고 이제 듣고서 내가 필요하다 느끼시는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됐었죠? 일단 만 19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여야 되고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시고 또 한 가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연체자 되고요. 연체가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대출 받는다 그러면 무소득자는 안 되잖아요, 사실.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그렇죠. 대출을 받기가 힘들죠. 예, 소득 증빙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는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용도 자체는 생계비 용도로만 쓰셔야 됩니다. 생계비 용도라는 거는 뭐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용도 자체가 내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병원비라든지 내가 긴급하게 써야 되는 내 생활에서 쓰는 용도인데,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생계비 용도로 쓴다 그러면 뭔가 사용처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방식이 네. 필요 없는데 다만 이게 좀 이따가 절차를 말씀드리겠지만 대면 상담을 합니다. 직접 가서 상담을 해야 되네요. 센터 가서 상담을 받는데 그때 구두상으로 말로써 이제는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사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한도 얼마나 대출해주죠?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네. 조금씩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최대 100만 원인데 예. 근데 다 100만 원 되지 않고요. 예. 최초 가면 50만 원. 무조건요? 무조건 최초 50만 원이에요? 예, 처음에는 이제 5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장 병원비가 필요한 거예요. 가족들 병원비라든지 이렇게 자금 용초가 증빙되는 경우는 최초 100만 원을 해주고 그 이외의 경우는 일단 기본은 이제 50만 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론에서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50만 원 대출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면으로 상담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부의 취지는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마저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이게 일반인 상대로 사실 이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만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가 없거든요. 사회적 병도 감소되고. 이 소액 생계비 대출 이번 이 상품의 이름이 이건 건데 네.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혹시 예전에 정부에서 뭐 진행했던 상품이 있었나요? 있어요. 이게 서민금융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상품이 비슷한 이름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15.9%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랑 좀 비슷해요. 사실.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뭐 한도가 대출 한도가 100만 원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50만 주고 네네. 뭐 대면 상담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셨잖아요. 아, 이게 과연 누가 이거를 대출을 받으려고 할까라는 네네. 의문이 당연히 생기니까 네, 맞아요. 기존에 이와 비슷한 상품이 있다면 네. 그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번 상품을 그거랑 비교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높다고 지금 보통 좀 이따 이제 이자 말씀드리자면 높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품과 형평성을 위해서 이자를 낮추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는. 있는 상품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자는 잠시 후에 이제 알려주신다 그랬고, 네. 그래서 뭐 대출 한도 50 혹은 뭐 나중에 한 100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거 어떻게 상환합니까? 어떻게 갚아야 돼요? 언제까지? 일단 상환 방식은요. 만기가 기본 1년입니다. 1년. 1년 뒤에는 갚아야 되네요. 그렇죠. 1년 뒤에는 갚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성실 상환하고 있다. 이자를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내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죠. 이자만 내고 5년 끝난 다음에 이제는 원금 상환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 5년이라는 게 네. 최고 한도 100만 원을 지금 5년 동안 맞습니다. 나눠서 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이자만 내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최장 5년 이내고 이게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추가 대출 이런 게 없습니다. 1인 무조건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뭐 추가 대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기가 5년짜리니까 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마다. 그래서 이제는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중도산업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중간에 뭐 1년이 안 됐을 때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네.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그렇죠.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여유가 되시면은 이 중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자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자 얼마나 됩니까? 15.9%입니다. 15.9%. 네, 이게 처음에 15.9%로 시작을 하는데 금융교육 이수라고 있어요. 이게 서민금융센터에 가보면은 이게 그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사전 금융교육을 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셔서 그러시면은 0.5% 포인트 정도 인하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 대출을 받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월 한 6,416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높은데 그렇죠. 금액으로 보면 또 그러네요. 왜냐하면 네. 15.9% 하면 사실은 대출이자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금이 최대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금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네. 이게 월 이자로는 실질적으로 액수를 들으니까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별로 없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이 한 6,400원인데 근데 이게 성실을 납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6개월마다 할인을 해줍니다. 이자를요? 네, 3% 포인트 정도 이제 낮춰 주거든요. 자, 인하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6개월 후에 3% 포인트 정도 인하가 되니까 12.4%가 되고 그 이후에 또 내려주니까 9.4% 정도 되면서 50만 원 빌리면 최소 월 한 3,900원 정도 이제 내는 거고요, 이자를.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받았다. 네네. 그러면은 금융교육을 받잖아요. 0.5% 포인트 정도 낮아지니까 월 한 12,830원 정도가 월 이자를 내는데 사실 이게 서민 대출이잖아요. 네네. 소액 대출이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한 달에 12,000원 정도 사실 부담되거든요. 맞아요. 적지 않아요.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12,000원 정도 내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받으시는 차주 중심이 본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그렇죠. 한 달에 12,000원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납입 이자가 이렇게 좀 책정이 돼 있고요. 공급 계획은 한 1,000억 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취지는 골고루 많은 분들에게 가게끔 이게 좀 자리를
하도록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금이 소진되면은요 끝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네. 예산이 1,000억 원 정도 있고 그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만약에 인기가 높다라고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기 종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앞서 내일부터 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거 이용 절차 어떻게 돼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이게 절차가 보면 복잡해요. 절차도 복잡해요. 네. 또? 왜 그러냐면 먼저 온라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사전 예약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콜센터 온라인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전화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먼저 하시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의 대출금 뭐 신용도라든지 20% 이하잖아요. 신용도 하위 20% 이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사전 예약에서 상담 받아보고 오케이 문제 없어? 그럼 그제서야 이제는 대면 상담이 잡아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몰리잖아요. 초반에 네네. 몰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수목금은 사전 예약. 그러면 그때 해야지만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에 대면 상담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무조건 뭐 센터 찾아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 상담이 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사전 예약을 하고 거기서 상담 1차적으로 받고, 그런 다음에 대면 약속이 잡아지면 그 날짜에 맞춰서 센터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이든 전화를 통해서든 사전 예약 단계에서 어찌됐건 비대면 상담을 먼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비대면 상담에서 안 되면 대면 상담 못 갈 수도 있는 거네요? 못 가죠. 왜냐하면 내 신용도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예. 기본 조건에 맞는지를 따져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대면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센터가 전국에 이제 46개 정도가 있어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고. 네. 근데 이게 직접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대면 상담할 때. 네, 대면 상담할 때. 근데 내가 조건이 안 돼. 그러면 말 그대로 시간 버리고 나 에너지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네. 이 대출 받으실 분들의 편의를 한 번 더 배려한 맞습니다. 차원일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이야 센터가 많으니까 뭐 지하철 타고 간다고 쳐도 사실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꽤 먼 거리를 오셔야 될 분들도 있어요. 번거로우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먼저 뭐 전화라든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먼저 하시고 거기서 일단 1차적인 어떤 대화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대면 상담으로 가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일로 말씀드릴게요. 내일이 수목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3월 22일에 9시에 이제 상담 예약을 합니다. 그럼 문제 없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27일이죠. 이때 이제는 대면 상담의 약속이 잡힌다. 그러면 당일 100만 원에 아니면 50만 원에 이제는 대출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일 지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에 보면은 27일에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는 언론만 보고 카피만 보고 27일에 주니까 27일에 신청해야지?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사전 예약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는 사전 예약은 무조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절차이고 네네. 사전 예약을 통해서 1차 비대면 상담을 먼저 한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차 비대면 상담에서 통과를 해야 대면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대면 상담까지 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상담에서도 안 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예. 근데 저는 이 제도가 사실 이렇게 100만 원 대출, 50만 원 대출은 사실 약간 회의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보다 저는 다른 거에 좀 집중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어떤 거요? 대면 상담을 가면은요. 그 지자체 복지 공무원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좀 아이디어가 이건 좋았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데,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차피 오실 분들은, 대면으로 오실 분들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그 대상자가 타겟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복지 공무원이 있다 그러면 바로 1대1 면접이 가능한 거고, 그분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 소액 대출과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소액 대출을 받으러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니 맞습니다.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놨군요. 네, 그래서 복지 공무원들이 11개 센터에는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스톱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소액 생계비 대출이 아니라 이것과 별개로 내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라든지 우리가 복지로 가서 서비스 받듯이 네. 이거를 이제는 면대면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이걸 복지 공무원이 설명해 준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소액 대출을 이분이 받을 수 있든 없든 맞습니다. 일단은 대면 상담을 가면 네. 또 다른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더 홍보해야 돼요, 사실. 아 그러네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전문 직업 상담사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취업 알선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오신 분들이 무소득일 수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사실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서 맞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취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렇게 취업 상담사가 또 면담도 해주고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고 무엇보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채무 대리자인 무료 지원 사업도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를 대리해서 무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불법 사금융을 신고할 수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이제 안내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는 내서 이게 이제 요번에 반영이 되는 건데 저는 차라리 이런 게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지난번에 이거 소액 생계비 대출이 이번에 이제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상품명으로 확정이 돼서 네네. 이제 사전 예약 날짜도 나왔고 지급되는 그 날짜도 이제 나와서 네. 오늘 이제 확정적인 거를 알려주시는 건데 맞습니다. 지난번에 긴급 생계비 대출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시행되기 전에 한번 알려주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이 대출과 상관없이 네. 그런 지금 복지 서비스가 그 당시에도 예비가 돼 있었어요. 네, 돼 있었어요. 그때 소개 안 해주셨잖아요. 아 그때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긴급 생계비 대출에만 집중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져야 확실히 맞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게 이제 주 핵심 내용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게 생계비 100만 원 대출 이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공무원들이 나와서 또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오히려 마음에 들어서 이게 주가 되지 않을까 또. 아 그러네요. 네, 이거 받으려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거를 상담 받아보시라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니까 이렇게 불법 채권 추심 당하신 분들 꽤 많습니다. 여기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지금 이 소액 생계비 대출의 지원 대상에 보면 사실은 뭐 연체자나 무소득자 분들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연체 있으신 분들은 원래는 좀 이제 뭐 대출이 된다거나 이런 게 원래는 좀 안 되는 건데 이제 그 부분도 정책을 만드실 때는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은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연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연체자가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시면요. 까다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떤 거를 서약을 하셔야 되냐면 채무조정 진행을 무조건 한다는 전제 하에 연체자한테 대출해 줍니다. 아, 현재 지금 연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네. 어떤 확인을 거친 후에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거네요. 내가 그걸 어떻게 갚겠다라는 채무 조정을 상담을 받고 약속을 하셔야지만 연체자들에게 가는 거죠. 무조건 연체자들이 와서 소액 생계비 대출 100만 원 해주세요라고 해서 되진 않고요. 현장에 오시면은 아마 그 사인을 받을 거예요. 채무 조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상환 계획 작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상담 받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사실 연체자들에게는 이 대출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상환 의지가 있는지를 이제는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연체자들은 진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한도가 최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긴 하지만 네. 또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정말 그 100만 원이 안 되는 몇십만 원도 지금 당장 너무 맞습니다. 필요한데 네. 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정부가 그래서 그 조사를 했어요. 내구재 제출 아까 그 네, 불법 네. 사금융 같은 경우가 보통 봤더니 통상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소액을 예. 소액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소액 때문에 이제 대포폰이 양성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리고 실제 이제 광고 사이트,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보면
최소값이 이제는 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50만 원을 정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좀 적긴 적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100만 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정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처럼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혹시 대출이 안 되더라도 네. 그 외에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계가 네, 될 수 있다니까 네, 상담을 맞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다니까 네. 그 부분은 혹시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요번에 나왔던 게 금액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복지 혜택 다른 것들 내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것들을 온라인이 아니라 뭔가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 맞춰서 알려준다는 거 이런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좋지 않나. 맞아요.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금액이나 사실 좀 이렇게 직접 대면이라는 게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자도 그렇게 싼 건 아니고. 예, 이자 너무 높죠. 사실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또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용하실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용 절차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용하실 분들은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이제는 문의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사이트에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면 자세하게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상담 받고 정보 확인하고 센터 예약하고 센터 상담하고 대출 약정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좀 어렵다. 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1397번으로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7이요. 네, 이게 서민금융 콜센터거든요. 나는 온라인도 어렵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은 그냥 딱 네 자리만 기억하세요. 1397번 전화하신 다음에 이번에 소액대출 나온다는데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또 설명해드리거든요. 특히 이 서민금융 콜센터는요 되게 친절해요. 그래요. 네, 다른 콜센터가 훨씬 더 친절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꼭 한번 전화해보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